아이 오빠 그게 아니고 야 됐어 야 남매끼리도 이렇게 외면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도움받고 살겠냐 야 간다 가 조공명이 눈물을 훔치면서 뛰어갔는데 저쪽에서 누가 공명씨 안녕하세요 총총갑니다. 곤륜 12선인에게 무너지는 십천군을 보고 문중이 또 다른 친구 조공명을 데리고 오죠. 조공명은 어떻게 태공망을 괴롭히게 될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위쪽 링크를 통해서 1편부터 보시고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십천군 중에 5명은 잡혀가고 1명은 태공망내 쪽 기둥에 묶여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문중이 십천군은 곤륜 도사들한테 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서 한숨을 푹 쉬면서 나머지 4명한테 이제 집으로 그만 가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4명이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눈치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절교 쪽에도 문중 스승 포함해갖고 곤륜 12선인의 버금가는 엄청난 도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중이 금오도를 떠나던 날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오지 말라고 선을 엄청 세게 걷대요. 자기들은 인간계에 관여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문중이 그쪽으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조공명을 찾아가게 되는데 문중을 맞이한 조공명이 형님 그 인간계에서 잘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문중이 말을 안 해. 그게 아니고 됐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길래 나한테 말도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문중이 그제서야 불쌍한 눈으로 주나라의 곤륜에서 수행한 태공망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걔가 반역을 도모해갖고 내가 군대 보냈는데 지 친한 도사들이랑 다 물리치고 십천군 데리고 갔는데도 치사하게 곤륜에서 12선인이랑 연등도이 다 끌고 왔고 4명 남고 다 봉신대로 날라갔다. 진짜 나 진짜 너무 속상한데 이거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그래도 야 너한테 말하니까 좀 낫다. 근데 뭐 내가 뭐 너한테 도와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말할 때가 필요해 갖고 왔어. 그냥 모르는 척해. 나 혼자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조공명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그러면은 먼저 돌아가 계셔라. 내가 여기 정리해갖고 짐 좀 챙겨갖고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중이 못 이긴 척하고 상나라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죠. 조공명이 상나라 진영에 와가지고 십천군 중에 나머지 4명하고 인사도 하고 황하산 사천왕이랑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주나라 진영 어디에 그 기둥에 사람 한 명 묶여있던데 그거 누구냐니까 십천군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들어요. 그걸 듣고서 완전 열받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이 달라갖고 치고받고는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사를 저렇게 매달아두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래서 자리를 팍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애완동물 그 검은 호랑이 있거든요. 그거 타고 태공망 쪽으로 가서 태공망 부릅니다. 야 태공망 나라! 그래서 조공명이 불렀는데 이름만 불렀는데 막 회오리 바람이 막 일어나. 음파공 같은 건가 봐. 그래가지고 태공망이 나와가지고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야 나 조공명인데 너 하는 짓이 아주 악질이더라. 아주 건방지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밖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걸 내가 오늘 보여줄게. 그러니까 태공망이 제가 아는 하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귀하께서도 그 하늘의 뜻을 따르시지요. 이러니까 조공명이 이 자식이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철편이라고 몽둥이 같은 걸 휘두르면서 달려들어요. 태공망이 칼을 싹 뽑아갖고 대응을 하는데 둘이 딱 부딪히는 순간 불꽃이 번쩍 하더니 잠시 뒤에 한 번 더 번쩍 하더니 태공망이 우와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져가지고 또 죽어버려. 그걸 보고 황천하랑 내진자가 같이 덤벼드는데 조공명 상대가 안 돼. 그래가지고 양전도 끼어들어갖고 셋이서 다구리를 하는데 조공명이 여유있게 탁탁탁탁 탁 막아내더니 옆에 있던 나타를 팍 해갖고 날려버리거든요. 그 틈을 틈타서 양전이 효천견이라고 한쪽 팔에 숨겨두는 애완동물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개견자인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생긴 건 흰 코끼리같이 생겼대. 그러니까 코끼리같이 생긴 개인 거죠. 아무튼 이 효천견을 날려가지고 조공명 어깨를 딱 물어서 뼈를 부숴버리게 돼요. 그래서 조공명이 잠깐 멈칫한 사이에 양쪽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깨에서 피를 뚝뚝 흘리는 조공명을 보고 문중이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조공명이 별거 아니래. 이런 뭐 상처도 아니라고 하면서 단약을 쭉쭉 씹어가지고 여기 상처에 바르는데 금방 회복이 또 뚝딱 되네. 사람들이 태공망 시체 주변에서 걱정하는데 12선인 중에 광성자가 와서는 괜찮다. 우리 이런 경험 많잖아요. 태공망 깨우면 된다고. 그리고서는 단약을 개어서 먹여서 깨우게 되죠. 태공망이 이쯤 되면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냥 뭐랄까 좀비나 다름없다. 다음날 조공명이 다시 나왔고 시비를 거니까 이번에는 연등도인이랑 12선인이 나와서 맞이해줘요. 연등도인이 먼저 인사를 하는데 조공명이 매너 있는 척 하지 말래. 지금 너네 막사 기둥에 묶여있는 절교 도인 뭐냐고. 우리가 지금 다 같은 도교의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얘기를 하니까 연등도인이 최초에 봉신방 만들 때 천교, 절교, 서방교 이렇게 셋이서 합의 봐갖고 만든 거고 누가 봉신방 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늘의 뜻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면서도 이 부분 너무 열받더라. 왜냐면은 조공명이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친구 기둥에다 왜 묶어놨냐고 물어봤는데 봉신방이 하늘의 뜻이라면서 이제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공명도 같이 열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장난하냐고, 지금 봉신방에 절교 도사들 기둥에 묶는 것도 써있냐고, 당장 안 내려주면 나도 너네 도사 한 명 잡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연등도인이 한다는 얘기가 제가 십절진이라고 아주 지독한 방탈출 만든 애라서 벌 좀 받아야 된다고, 벌 받는 거랑 모욕 주는 거랑 다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연등도인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괜히 헛기침 한 번 하고, 저 아무튼 우리 지금 봉신계획 하고 있으니까 저리 가시라고. 그러니까 조공명이 듣고서 육두문자로 욕을 막 날리죠. 옆에 있던 황룡진인이 저는 말본새 좀 보게, 야 네 이름도 봉신방에 있는데 내가 오늘 너 보내줄게 이러면서 달려들어요. 조공명이 공격을 가볍게 흘리고 박요삭이라고 공선승 같은 밧줄 있거든요. 이걸 던져서 황룡진인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적정자가 싸움에 합류하는데 조공명이 또 같이 싸우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구슬을 하나를 딱 꺼내거든요. 근데 이 구슬이 정해주라고 도교 역사적으로 문화재급 보물인데 이걸 조공명이 갖고 있었어. 이 구슬이 태양권처럼 이렇게 쫙 빛나더니 적정자가 순간 시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조공명한테 빡! 그리고 나서 12선인들이 이어서 달려오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광성자 빡! 도행천종 빡! 옥정진 빡! 영보대법사 빡! 막 다 쓰러져 버려. 그리고 양전이 바람으로 변신해서 겨우겨우 수습해서 데리고 왔는데 묶여있는 황룡진이는 조공명이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도력을 봉인하는 부적을 이마에 붙여서 도수를 못쓰게 하고 나무 기둥에 묶어버리게 돼요. 그날 밤 태공망 쪽은 조공명이 생각보다 세가지고 완전 초상집 분위기고, 문중래는 오랜만에 파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황룡진이는 양전이 벌레로 변신해가지고 몰래 잠입해갖고 이마에 붙은 부적 떼고 구출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뒤늦게 황룡진이 탈출하는 걸 알게 된 문중 쪽에서는 막 아쉬워하는데 조공명이 괜찮대, 한 번 잡은 거 두 번 못 잡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날 조공명이 먼저 시비를 걸고 연등도인하고 싸움이 시작이 되거든요. 조공명이 싸우다가 정해줄을 꺼내서 연등도인이 앞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연등도인이 황급히 도망치는데 조공명도 이때다 싶어서 연등도인을 쫓아가거든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연등도인 잡겠어. 연등도인이 도망치다가 바둑을 두는 어떤 두 도사를 만나게 되거든요. 연등도인의 상황을 들은 두 도사가 자기들이 이제 상대하겠다면서 뒤에 가서 좀 쉬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공명이 와서 연등도인 봤냐고 물어보는데 또 뭐 하늘의 뜻이니 어쩌니 하면서 잔소리를 늘어나요. 그러니까 조공명이 됐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덤벼. 그러고 나서 도사들하고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몇 번 싸우다가 조공명이 박룡삭을 던져요. 그 밧줄 같은 거. 그러면서 저 녀석들을 묶어라! 이러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도사 중에 한 명이 날개 달린 동전같이 생긴 물건 하늘로 쫙 던지는데, 동전을 던지니까 뿅뿅뿅뿅뿅뿅 하면서 신기하게도 박룡삭이 힘을 잃고 바닥으로 툭 떨어져. 그 동전이 도수를 무력화시키는 거였어. 조공명이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싸움을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품에서 다시 또 정해주 구슬을 꺼내는데 도사들이 또 그 동전 같은 거 탁 던져가지고 순간 구슬을 떨어뜨리고 도사들이 박룡삭이랑 구슬을 싹 가지고 가버리게. 조공명이 완전 빡쳐가지고 철편을 들고 막 달려드는데 도사들은 이 철편도 도술이 들어간 건 줄 알고 동전을 또 던지거든요. 근데 철편은 그냥 순수한 무기였어. 조공명이 그냥 휘두르는 거. 그래서 동전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조공명이 철편으로 도사 한 명을 빡 후려치게 되고 이 친구는 그대로 봉신대로 뿅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연등도인이 자기 때문에 싸움에 말려든 도사들 걱정하면서 무기를 던지는데 연등도인의 무기는 3000년의 도력을 담았대요. 주나라 건국이 기원전 1000년 언저리라고 하니까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이걸 만들고 있었나 봐. 엄청나다. 근데 이게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이걸 맞으면 엄청난 고통을 받다가 두세 시간 지나면 죽게 되는 무기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3000년 동안 만든 것 치고 두세 시간 걸리는 거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조공명이 이거 맞고 말 그대로 300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검은 호랑이한테 매달렸고 겨우겨우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바둑 두던 도사 중 남은 한 명이 조공명한테 빼앗은 그 박룡삭하고 정해주를 연등도인한테 전달을 해주고, 정해주가 이 문화재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등도인이 이걸 보고 감탄을 하면서 이건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고, 나중에 내가 태상노군한테 주겠다고 하면서 잘 보관하겠다고 챙겨가게 됩니다. 조공명이 돌아왔는데 거의 반죽음 상태로 오게 되니까 문중이 깜짝 놀라죠. 선단을 개어가지고 상처에 발라주고 부적 태운 물도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약이 효과가 좋은 건지 조공명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000년 도력의 무기로 얻어맞고 반나절 만에 회복을 해요. 누가 뭐가 세고 누가 약한지 모르겠어. 아무튼 뭔가 대단해. 문중이 괜찮냐고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센 척을 한번 해줍니다. 그것보다는 보물 2개 잃어버려고 속상하고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될지 좀 고민이다 라고 하더니 동생들 좀 만나고 오겠다고 하고 호랑이 타고 날아가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어떤 섬에 가는데 거기에 삼선고라고 예쁘고 도술도 뛰어나서 절교랑 천교를 통틀어갖고 유명한 선녀들이 있었대요. 이 친구들이 조공명 동생들인데 그 중에도 특히 일선 예의도 바르고 교양도 있어서 연등도인하고 친하대.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 사이에 썸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3명의 선녀가 뭐 어느 날 보니까 자기네 오빠가 꾀죄죄 하고 얼굴도 초췌해갖고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무슨 일이 있냐고 하니까 조공명이 또 좀 멋쩍은 표정 짓고서 막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 뭐 무기를 뺏겼지 뭐야.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너네 쓰는 것 좀 빌려가려고 왔어. 그러니까 일선녀가 딱 선을 긋죠. 곤란하대. 전에 봉신방 서명할 때 우리 다 같이 있었는데 스승님이 봉신계획 시작하면 절교 제자들 좀 죽을 텐데 전혀 신경 쓰지도 말고 끼어들지도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오빠도 괜히 거기 있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잃어버린 무기는 내가 나중에 연등도인 만나고 받아다 줄 테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얘기를 해주죠. 그걸 듣고 조공명이 그러니까 동생아 네 말은 못 빌려준다는 거네. 이상한 데 꽂혔어. 아이 오빠 그게 아니고 저 봉신계획 휘말려갖고 그동안 수행이 물거품이 될까봐 그러지. 그러니까 야 됐어. 야 남매끼리도 이렇게 외면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도움받고 살겠냐. 야 간다 가! 이러고서 뛰쳐나가 버리게 돼요. 조공명이 눈물을 훔치면서 뛰어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공명씨 이러면서 보니까 절교 쪽 다른 선녀 함씨가 어디 가니. 그래가지고 조공명이 훌쩍거리면서 동생들하고 있었던 일 얘기해주니까 함선녀가 아니 오빠 부탁을 동생들이 안 들어주냐고. 내가 가서 얘기해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손잡고 데리고 갑니다. 이 양반도 오지랖이 그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는 동생들한테 가가지고 너네 오빠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니네 오빠 어디 가서 얻어맞고 돌아다니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일선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안 된다고. 그냥 오빠도 집에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옆에 있던 다른 동생들도 언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조공명도 그거 보더니 괜히 이렇게 막 옆에 있다. 그래 저기 뭐 한 번만 빌릴게 잘 갖다 놓을게 이래가지고 일선이 결국 오빠 때문에 우리도 싸움에 끼어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갖고 다니는 무기 2개 중에 용 2마리 잡아가지고 만든 큰 가위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절대 연등도인한테 직접 쓰진 말라고 협박용으로만 써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요. 그러니까 조공명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거 아무튼 빌려간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날 조공명이 신나서 와가지고는 야 연등 나와라 내 거 훔쳐간 거 돌려줘 안 그러면 이거 가위로 아주 싹둑싹둑 해버린다. 그러니까 연등도인이 나와가지고 박룡상 같은 거 그런 거 흔한 거는 그냥 주겠는데 정해주는 한 명이 가질 수 없다. 이거 완전 문화재다. 그러니까 조공명이 전날 맞은 것도 생각나고 다짜고짜 달려들게 돼요. 연등도인이 깜짝 놀라갖고 겨우 피하지만 아쉽게도 연등도인이 타고 다니던 사슴은 가위에 잘려서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연등도인이 막사로 도망치고 조공명 밖에서 룰루 나와봐라 이러면서 막 가위질을 하면서 위협을 하니까 연등도인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웬 거짓골을 한 도사가 찾아와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시죠? 저는 서골륜에서 온 유갑이라고 합니다. 요즘 괜시리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겁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았는데 여기 보니까 싸움이 나서 오게 됐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허허허. 그리고는 다짜고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요. 연등도인이랑 나머지가 뭐야 야 너 아는 사람이야? 아무도 몰라. 뭐야? 근데 뭐 일단 도와준다고 하니까 넘어가요. 다음날 조공명이 가위질하면서 난동을 피우니까 유갑이 나가서 내가 한번 보겠다 하더니 도술로 가위를 제압해버려. 가위에 담겨져 있는 신통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공명 깜짝 놀라서 도망치고 유갑이 막사로 돌아와서는 쟤 좀 위험한 애 같다고. 직접 싸우지 말고 자기가 책 한 권 줄 테니까 그대로 해보라고 하면서 여기 책임자 누구셔? 그러면서 태공망한테 책을 하나 딱 줍니다. 태공망이 보니까 정두칠전서라는 책인데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전에 태공망 저주로 죽었던 데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술법인 거예요. 태공망 약간 깨림칙했어. 왜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 정의의 사도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막 다구리까지는 그렇다 쳐도 저주로 상대방 죽이는 건 모양새가 이상하잖아. 근데 연등도인이랑 12대선이 다 들떠 있어. 막 그 드디어 조공명을 이길 수 있겠다. 해칠 수 있겠네. 예. 막 이러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재단을 만들고 조공명 저주 인형을 만들고 술법을 시작하죠. 사실상 동조한 거지. 3일 정도 뒤에 조공명이 몸이 안 좋아. 문중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특별히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힘도 좀 빠지고 의욕도 안 생긴대. 옆에서 듣고 있던 십천군 중에 한 명이 저번에 우리가 태공망 저주할 때랑 비슷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공명이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기를 모아보는데 기가 안 모이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점을 쳐보니까 이 자식들 나한테 저주를 걸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다른 도사들이 재단을 쳐부수고 저주 인형을 가지고 오려고 출동을 하는데 날개 인간이 하늘로 쫙 올라가서 깃발로 뜨거운 바람이 쫙 붙여가지고 주나라 진영이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때 양전이 개 이름을 가진 흰 코끼리 효청견을 보내서 날개 도사의 손을 물어버리게 되죠. 와! 소리와 함께 깃발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뜨거운 바람도 멈추는데 같이 갔던 다른 두 도사들이 뭐지? 재단으로 돌격하라는 신호인가? 그래가지고 재단으로 막 뛰어갑니다. 조공명 저주 인형을 가지고 나오려는 그 찰나에 재단 뒤에서 나타랑 양전이 나타나더니 창으로 두 명의 몸을 파박 꿰뚫어 버리게 되죠. 그리고 영혼은 봉신대로 뿅
날아가게 됩니다. 작전이 실패하니까 문중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10,000군 중에 7군이 나서서 자기들이 시간을 끌겠다고 하고 태공망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오랜만에 나온 10,000군의 7번째 방탈출 염열진이라고 불속성 공격을 받는 곳인데 태공망 쪽에서 갑자기 그 유갑도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7군이 이 어리석은 녀석 나의 공격을 받아라! 이러면서 삼매진화를 포함한 온갖 불공격을 하는데 불 속에서 유갑도인이 하하하하하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저 새끼 왜 이래? 그러면서 자기는 수인씨의 제자래. 수인씨가 누구냐면은 중국 신화에서 인류에게 불을 선물해준 인물인데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프로메테우스랑 같죠. 그러니까 유갑도인이 그 수인씨의 직속 제자래. 불속성 계열에선 완전 힘숨찐이었던 거죠. 그러더니 작은 칼을 꺼내가지고 살짝 휘두르니까 하얀 빛과 함께 방탈출이 뻥 터져버리고 7군의 목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전의를 상실할 만도 한데 8군이 복수의 눈이 멀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가지고 방탈출의 문을 쫙 열게 됩니다. 갑자기 연등도인이 방상한테 저번에 네 동생 방필도 방탈출해서 죽었는데 지금이 기회다. 가서 싸워라. 이러고는 들어가라고 그래요. 또 그러더니 방상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봉신대로 뿅 날아가 버리게 되죠. 무의미한 희생을 강요하더니 잔인하구나. 이런 8군의 비난을 뒤로 한 채 이번에는 12선인 중에 적정자가 나서게 됩니다. 8군이랑 구면이잖아요. 저번에 태공망 저주에서 죽였을 때 적정자가 태공망 살리려고 저주 인형 가지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태극도 잃어버리고 8군이 적정자한테 태극도 잃어버린 바보 왔냐고. 그러니까 적정자가 PTSD가 와가지고 악에 맞춰서 싸우게 됩니다. 8군이 검은 모래를 쫙 뿌리는데 이미 기술을 알고 있던 적정자가 신묘한 구름이랑 공격을 막아주는 망토 같은 걸로 몸을 감싸고 암시롱 안 하게 돼요. 그리고는 도술로 8군을 기절시키고 주머니를 뒤져서 태극도를 먼저 찾아냅니다. 태상도군한테 혼날 게 어지간히 걱정이 됐나봐. 그리고는 8군의 목을 쫙 베어버리게 되죠. 순식간에 10,000군 중에 둘을 잃게 되니까 문중이 남은 2명한테 제발 나대지 말라고 부탁을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후에 조공명은 눈에 초점을 잃고 잠만 자게 되고 문중은 자기 때문에 큰 신선이 죽게 됐다면서 통곡을 하게 되죠. 조공명이 희미한 목소리로 그때 여동생들 말 들을 걸 그랬다. 수천 년의 수행이 허사가 되어버렸다 라고 안타까워하죠. 그러면서 문중한테 자기가 죽거든 여동생들한테 시신을 건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10,000군 중에 9군이 화를 못 참고 뛰쳐나가게 돼요.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분위기 반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뛰쳐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청어 도덕진군하고 싸우다가 순식간에 칼에 찔리고 불에 태워져서 죽게 됩니다. 다음날 태공망 진영의 신선들이 여유롭게 바둑을 두다가 드디어 오늘입니다. 마무리를 지읍시다 라고 태공망한테 얘기를 하죠. 태공망은 뭔가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처럼 조공명의 저주 인형한테 화살을 겨눕니다. 첫 번째 화살이 인형의 왼쪽 눈을 딱 맞추게 되니까 상나라 진영에서 조공명이 비명을 지르면서 으악 하면서 이쪽 눈에서 피를 막 흘렸대요. 두 번째 화살이 오른쪽 눈, 이쪽 눈에서. 세 번째 화살은 미간. 그러면서 막 온몸에 막 화살을 창창창창 해서 몸에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 마지막 화살이 심장에 꽂히게 되자 조공명은 죽게 되죠. 봉신대로 퓨 날아가는 영혼을 보면서 문중은 이를 악물고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공명의 동생 새 선녀와의 싸움. 그리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는 자 문중의 최후의 항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